네,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관련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얘기한 게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드리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도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안이라 놀랄 게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제재와 관련해서도 이미 충분히 알려졌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도 기존 남북관계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안일 뿐이라고 외국계 금융기관 중에 한 곳인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주변국 중에 이제 가장 밀접한 직접적인 연관성, 직관적인 연관성이 있는 나라들은 중국과 일본인데요. 환율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본의 엔화는 조금 약세입니다. 달러 엔이 82.6엔, 그다음에 달러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는 현재 6.24 위안으로 두 개 모두 다 달러가 소폭 강세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지금은 다시 또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화도 보합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군요. 자, 이번에는 맞짱 토크 시즌 3로 갑니다. 종목 대 종목이고요. JTR 인베스트먼트의 박소연 팀장, KTB 투자증권 금융 PB영업부의 이성웅 연구원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재료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외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또 오늘은 북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요. 하지만 금융시장은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박수현 팀장님. 네, 지금 저희 프로그램 초반에도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돌발적인 그 리스크에도 시장 오늘 상당히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 질문을 주신 부분에도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지금 또 이번 주 들어서는 아무래도 FOMC의 결과와 그 대응 변수를 조금 기다리고 있지 않나. 가장 크게는 이제 그런 변수 모멘텀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적 장세라고 해서 이제 차별화 모멘텀이 실적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차별화된 모멘텀은 아마 수급 모멘텀밖에는 없는 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중국 관련해서 그 민감주들이 많이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는 이런 순환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을 좀 선별해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먼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낙폭과 대폭을 좀 줄이는 순환매가 들어오는 때까지는 지속적인 보유를 하시면서 손실폭을 줄이는 구간으로 삼으시되 사실 이 업황들이 아직 업황 턴어라운드라든가 숫자화돼서 보이는 것은 아니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적정선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글로벌 빅 이벤트, 특히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협의 내용과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저녁에 발표가 될 FOMC 결과. 자, 이성웅 연구원은 이 두 가지 빅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은 12월 FOMC의 채권 그러한 부분에서도 영향을 많이 끼치겠고요. 재정 절벽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미국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토의를 계속적으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이벤트가 어떻게 되면은 이벤트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투자 심리가 얼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정 절벽 또 어차피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결론은 이 논의가 끝나면은 지금 봤을 때도 그 투자 심리 불안함은 좀 없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 감소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경제 지표의 개선까지도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이게 재정적 논의가 끝난 다음에 주가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도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은 움츠러들고 있고, 또 12월 말에 연준의 그런 회의까지도 끝나봐야 내년 1월, 2월부터 이렇게 좀 시장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글로벌 이야기는 글로벌 이야기고, 국지적으로 오늘 나왔던 변수는 또 시장에 이미 가격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주제대로 맞짱 토크 시즌 3 종목 대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기업들인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종목 대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과 CJ 제일제당, 성격이 좀 다른 듯한 두 기업인데요. 자, 먼저 덕산 하이메탈, 이 박소연 팀장의 종목이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일컬어지는 AM OLED 쪽의 덕산하이 메탈뿐만이 아니고 이 관련 업종들의 주가가 한동안 좀 많이 안 좋았었죠.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은 이제 이 부분에 투자가 좀 되겠다라는 우려, 그리고 또 상당히 어느 부분 또 지연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래 기다리셨던 그런 분들이, 혹은 보유하시면서 조금 이제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부터는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강력하게 보유할 시점, 혹은 신규로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 해서 이 시점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LCD와 OLED 또 AMOLED 그 차이점을 간략하게 먼저 조금 이제 환기시키고 들어가자고 하면은요. LCD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가 없어서 이제 뒤쪽에서 조명을 쏴주는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게 필요했었죠.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빛을 내게 되는 그 새로운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바로 OLED라는 것인데요. OLED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화면으로 보시면 이제 LCD는 전체적으로 빛을 조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OLED는 지금 보시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소자들을 빛의 그 명암이라든가 조도를 조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암비가 높은 화면, 쉽게 말씀드리면 화질이 상당히 좋은 화면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전에 LCD 액정 화면이 옆에서 보시면은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160도 가량까지 확대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OLED 중에서도 PM OLED, AM OLED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PM OLED라는 것이 수동형으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상당히 전지 소모가 상당히 많고 비용이 상당히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교황 화면 구현에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뭐 MP3라던가 아니면 기존 그 폴더형의 그 앞부분 액정 표시 정도에만 쓰였다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AM OLED가 바로 지금 우리의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훨씬 더 전지 소모도 줄이게 되고 밝은 화면,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돼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꼽히게 되는 쪽이 바로 이쪽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선두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우량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자, OLED, 자체 발광 유기 다이오드, 네. 자체 발광 유기 다이오드, 표현은 어떻게 뒤집든지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면 반딧불이를 많이 표현을 하죠. 반딧불이가 이제 반짝반짝 하는 것을, OLED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내년도에는 Design for Human이라는 타이틀에서 Energy for Human, 이렇게 바꿀 것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 있었어요. 예, 많이들 그런 또 추측들을 하고 있죠. 제 추측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OLED 계속해서 TV도 지금 양산한다고 LG전자가 또 발표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관련된 기업, 이 장비 업체인가요? 그렇죠. 덕산하이메탈? 소재 쪽. 쪽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죠. 예.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이따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자, 이번에 CJ제일제당입니다. 대표적인 내수 쪽, 식음료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이성용 연구원님, 이 CJ제일제당의 포인트는 뭡니까? 네, 우선은 CJ제는 지금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 약간의 코스닥, 약간 시총이 작은 종목들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주가의 매기가 좀 쏠려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좀 그나마 좀 안전에 좀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에 낙폭이 많이 컸던 건설업종, 화학업종, 자동차 업종이 요새 시장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그 업황들이 나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 약간의 그 자금이 코스피로 운용을 되면서 그런 업종들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나 화학 업종을 이렇게 딱히 선침해하기에는 좀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 그나마 좀 시적이 그나마 좀 하고 시장의 영향이 크게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방어주 개념으로 해서 좀 골라봐서 제가 CJ제일제당을 좀 갖고 왔습니다. CJ제일제당 다른 빙그레나 농심처럼 다른 음식료 업종에 비해서도 PER이 11배 수준으로 농심이나 빙그레 같은 게 15배, 14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이 정도의 그런 가격이면은 음식료 업종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CJ제일제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공이나 소재 부분에서 CJ제일제당은
일정한 수익을 좀 얻고 있는데, 하지만 바이오 부분에 따라서 그 실제 굉장히 유동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부터 들어서 이러한 라이신 가격도 그 상승 추세가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CJ제일당이 계속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가지 않을까, 안전하게 좀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북한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종목 대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덕산하이 메탈 OLED. 넘어야 될 벽이 많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 아주 잘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상당히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맞다라는 쪽에는 뭐 거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모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본격적인 투자가 나오면서 그 넘어야 할 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투자가 시작이 되면 업종 관련한 기업들의 이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상당히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은 비용적인 측면 또 시장 경쟁력적인 측면에서의 그 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예상됐던 투자들만 재개가 된다면 이미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의 돈독한 또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된 바도 있는 그런 선점되고 있는 업체들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유리한 고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 삼성과 애플의 또 경쟁 면에 있어서도 지금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고품질적인 카메라 쪽에서도 그렇고요.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그렇고요. 속도 쪽에서도 그렇고요. 차별화된 그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삼성 쪽에서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더불어서 2013년 내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S4에서는 아마 AMOLED 쪽의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새가 우세한 편입니다. 또 그런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나와지고 있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투자 재개를 시작함에 따라서 이미 이제 타 기업이긴 합니다만 수주 모멘텀이 이미 발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OLED 관련한 업종들의 투자가 이미 재개가 되면서 이 관련 업종들의 좀 활발한 움직임을 2013년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조금 수익률, 이익률 측면에서 영업이익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덕산하이 메탈 측에서는 매출 외형 성장 확대와 더불어서 영업이익 면에서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출 비율을 보면은 반도체 사업부와 그리고 EL 소재 사업부 쪽에 이제 AMOLED가 한 55%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쪽에서는 내년에도 AMOLED 수요를 좀 지속적으로 아래쪽에 파란 선이 삼성전자의 수요 예측 곡선입니다. 확대해 나갈 전망이고요. 2013년 내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AMOLED 추하 면적이 얼마나 증가될 것인가를 이해하는 곡선에서도 2013년, 14년, 15년까지도 점진적으로 아래쪽에 이제 하향됐었던 것은 그동안 좀 투자가 지연이 됐었던 부분이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덕산하이 메탈의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지금 굳이 접근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궁금해 하신다면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서 조금 쉬고 있는 구간인데요. 아직 고평가를 논하기에는 많이 이르다고 봅니다. 과거에 대비해서 상당히 PER 측면으로도 오히려 저평가다라고 평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트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드리면 구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매매 포인트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럴까요? 최근에 조금 이제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을 조금 하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번 했고요. 쉬고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렇게 아주 얕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것이 견조한 조정세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2013년도의 업황과 투자 심리의 개선을 짐작을 하건대 아마 전고점인 26,000원 정도까지도 다시 한번
27,000원 구간까지도 시세를 낼 수 있겠다라고 길게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4,000원 구간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18,200원 구간으로 잡고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제일제당도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네, 그 매선 3분기 CJ 제일제당의 그 영업이익은 우리 작년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신 가격이 판매가 굉장히 좀 둔화돼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지금 하지만 이제 4분기부터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부분의 우려는 지금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중국의 라이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지금 플러스 한 15% 정도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안에서도 뭐 축산 농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라이신을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분기 때 실적 예상치를 나오기 전에 예상치를 높였던 이유가 라이신 가격이 톤당 2,000달러를 상회할 거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그 부분이 그 실적 추정치를 높였는데 막상 라이신 가격이 1,88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그 CJ제일제당의 실적도 안 좋아졌고 주가 흐름도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주가가 다시 한번 라이신 가격이 1,95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CJ제일제당의 주가 흐름은 다른 그런 업종과 그런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좀 견고하게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공과 소재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지금 안정적인 영업이익에 라이신 가격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 흐름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계금 쪽에서 4일 연속 지금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CJ제당에 관심을 갖고 있면서 지금 5일 연속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그 수급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뭐 5일선 위에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안정적인 수익을 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CJ제일제당을 담으셔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맞짱 토크 시즌3 종목 대 종목, 덕산 하이메탈과 CJ제일제당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JTR 인베스트먼트의 박소연 팀장, KTB 투자증권 금융 PB 영업부의 이성욱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